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참전 수당, 이것이 지역별로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또 나아가서 같이 보훈제도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자체 보훈 업무 담당자분들 그리고 또 직접 참전해 주셨던 참전 유공자분들 다 귀한 걸음해 주셨는데요. 많은 다양한 좋은 의견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가 또 올바른 보훈 문화 확산이라든지 보훈 예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양하게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와 협력을 해서 이걸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맞춤형 어떤 제복을 선물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에게도 제복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주차 구역, 주차 우선 구역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점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가보훈 기본법을 보시면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보훈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보시면 전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7곳 모두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거의 90%에 달하는 204곳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참전수당 평균액은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18만 3천 원 정도 되는데요. 다만 이 지자체 숫자가 워낙 많고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이 지자체의 어떤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는 8만 원이고요. 최고는 46만 원까지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격차가 꽤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만도 생기시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시고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사를 갔더니 내가 받던 수당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불만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자체 참전 수당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저희 국가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22년 12월 작년 말에 지자체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전국 지자체 평균 수준으로 그 수준에 미달되는 지자체는 좀 인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나름의 성과가 있어서 사실상 그 지자체 참전 수당이 기본적으로 좀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 지역장 격차가 다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 중에 이 좀 더 심도 있는 실효성이 있는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김윤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참전수당이 우리 큰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훈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좀 발전이 됐고 또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앞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보훈 정책 중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닌데? 네. 어느 나라나 이 보훈제도는 그 나라 국가 통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링컨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그 연설도 사실은 그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게티스버그에서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 연설을 아주 짧은 몇 분간의 연설이었는데 역사에 남는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국가에서
전쟁에 참전한 그런 군인과 또 그 유가족들을 돕는 것은 또는 명예를 이렇게 기리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그 애우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미래의 어떤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차원에서 보훈제도가 이제 출발했고, 역사적으로는 군사원호법이 1950년에 처음 출발했고,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서 군사원호보상법,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참전군인 외에도 뭐 애국지사, 즉 독립운동가들도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와서 국가유공자 애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국가유공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광범위한 그 보훈 대상으로 설정되기보다는 군인과 경찰의 어떤 특정한 업무에 종사한 분들만 좀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보훈 정책이었습니다. 네. 2000년대 와서는 또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면서 또 국가유공자의 민주화운동 유공자 또는 뭐 특수임무 유공자까지도 보훈 대상이 서로 편입이 됐고, 그 후에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보훈 정책의 기반이 좀 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뭐 사회발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처럼 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의 한 80만 명 이상이 사실은 보훈 대상자로 되고 있는 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보훈 정책의 범위와 유형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중앙정부 차원의 또 그 정책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보훈 급여금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훈 정책에 관해서 좀 특별한, 그 외국에 비해서 좀 특별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보훈 정책은 보상과 공훈 성향 활동 외에도 다양한 보훈 외교나 국민들을 위한 어떤 계도 활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 사례와 잠깐 비교를 드리면, 이 해외 국가들은 이 보상이라는 개념을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 위한 손실을 좀 메운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같은 보상이지만 영어로는 좀 다른데 좀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군사적 영역에서 보훈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주로 군인과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군사적 영역 외에도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또 다양한 영역으로 좀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인데, 사실은 미국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훈 정책이 사회 정책의 어쩌면 효시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외국은 대부분 보훈복지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오랫동안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보훈 정책은 상당히 사회보장과는 좀 별도로 독립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은 보훈제도가 사회보장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된 데 비해서 우리는 보훈제도 자체가 독자적으로 보훈수당이나 다양한 그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하고 좀 유사하고 겹치는 면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한국의 보훈제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특히 현금 급여는 이제 주로 수당으로 생활조정 수당이나 뭐 간호수당 뭐 등이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또 수당들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하고 또 이거 신청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가계 소비 지출액들을 고려하고 있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상률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현재 보훈제도가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좀 논란과 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보훈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데 전통적인 보훈이 어떤 보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현안이 보훈의 영역이 되면서 너무 복잡해졌는데 보훈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목표였던 그 유공자, 국가 유공자나 참전 군인에 대한 애우, 그를 통한 또 국가의 애국심의 함양, 이것이 너무 물질적인 지원만 되고 우리가 복지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계 보전을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보훈 대상 집단들의 또 형평성 문제나 효과성 문제가 논란이 됐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좀 논란도 커지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의 법률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운영 체계 때문에 조금 통합성이 좀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전 유공자 간에 서로 차등이 있는 보훈 혜택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한다 그런 지적들도 언론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보훈 정책을 그러면 새롭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게 큰 문제인데 일단은 국민 통합을 위한 그 명예나 애우 중심의 보훈 보상 체계로 가야 되고 또 형평성과 적절성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국가 유공자가 정말 사회적 지위를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 분류 체계나 지원 기준도 좀 체계적인 원칙이 필요하고 보상 체계도 좀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통일적인 그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관도 참여하는 전달 체계나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함께 정책 결정을 구축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 이제 오늘 참전 수당에 가장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훈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보훈수당 지급 기준 조정이 필요하고 전국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훈급여급의 인상 수준 결정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국가 법률 체계와 뭐 함께 통합을 해서 지방 조례를 통합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현실적으로 차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연계와 사회적 합의 추구가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보훈 정책이 독립되기보다는 사회보장 정책과 통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충분하게 두터워지면 보훈수당에 관한 논란들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우리가 더 복지국가로 발전한다면 제도가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득보장 중심으로 갈지 사회 서비스를 또 확대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지 이런 문제도 함께 국민적인 토론이 더 필요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참전수당 지역별 차이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훈부에서도 고민하는 문제인데 좀 더 해결책을 위해서 차별 없는 보훈 지원 원칙 이게 이루어져야 하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어떤 지나치게 낮은 보훈급여는 좀 인상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교부금 확대도 모색해야 되고 연령별 지급 기준도 좀 통일하고 참전 유형별 거주 기간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도 폐지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위원회 이만섭 연구위원입니다. 참전 유공자 생활 시스템 및 예우 개선을 경제적 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이제 국가보훈된자 생활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금 공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참전 유공자의 경제적 보상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발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표는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서 이제 김민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겹치는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참전 유공자의 정의 및 현황, 그다음에 보훈급여 현황,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참전유공자 실태 비교를 뭐 지출소득 빈곤 등으로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라든지 아니면 복지부의 노인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실태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단기적 접근, 그리고 장기적 접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개요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험 보상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그 특성을 말하는데 일단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참전 유공자는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대한 그 영역에 들어가 계신다고 할 수 있고 그 보험 보상 전체에 대해서는 희생과 공헌 중심이고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공헌 중심의 어떤 예의로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상은 금전적 보상과 이제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금전적 보상은 이제 수당이나 사망일식은 보상금, 그리고 참전 유공자분들은 여기 수당을 주로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참전 명예수당만,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고 계신데요. 이런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서 이제 보훈 대상자들의 특징이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보장제도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훈제도는 방금 말했듯이 이제 희생과 공헌을 토대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적연금, 사회보험에서는 대상자의 금전적 기여, 예를 들면 보험료가 있겠고,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급여가 결정됩니다. 한편 또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공공부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재산이나 그다음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런 공공부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여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훈 제도는 대상자가 어떤 공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금전적 기여한 게 아니라 어떤 국가에 대한 공헌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보장 제도와는 좀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훈 대상자 중에서 참전 유공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참전 유공자 연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 참전 유공자분께서는 92세라고 들었고, 네,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75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근로 능력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없으시거나 또한 공적연금 수급률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수급률이 이제 국민 보훈대상 생활실태 조사에서 48.5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과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수급률을 이제 남성과 여성을 하게 되면 한 2021년 정도에 남성의 연금 수급률이 아마 60%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참전 유공자였던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실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일단 법적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추이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게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있는 이제 보훈 대상자 그리고 참전 유공자의 추이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도 이제 감소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점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전체적으로도 이제 약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참전 유공자의 감소가 어떤 그런 추이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이제 어떤 급여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표에서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참전 명예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80세 이상 이제 저소득 참전 유공자분들께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월 1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근데 무공영예수당은 어떤 대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받는 분들이 이제 참전 유공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참전 명예수당이나 생계지원금 등이 이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이제 지원을 볼 수 있고,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전 포럼 발표에서도 이제 지방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뭐 2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수당들이 각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들 지급 수준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참전 유공자의 어떤 실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 대상자 실태 조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조사한 가계민국지 조사와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노인 실태 조사 이 세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이런 소득이나 지출을 비교할 때 가구 균등화 지수라고 해서 가구원 수가 1명, 2명, 3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구원 수는 다르지만 그 다른 가구원 수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던 일종의 지수를 넣습니다. 그래야지 1인 가구 소비가 10만 원일 때 2인 가구 소비가 20만 원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14만 원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일단 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렇게 많아? 하시기보다는 어떤 상대적 추이로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에 보시면 보훈 대상자 전체의 이제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한 195만 원 정도 되고요. 참전 유공자는 약 157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보훈 대상자 전체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가 참전 유공자보다 더 많으시기 때문에 소비 지출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보훈 대상자 전체보다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높으시기 때문에 지출 수준이 낮은 것들은 감안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참전 유공자가 식료품비, 주거비 등에 대해서는 어떤 소득 비율이 높은 걸 아실 수 있고 또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 가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소비 지출 수준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보여주는 가계금융복지 조사가 약 230만 원, 노인 실태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조사한 노인 실태 조사는 약 148만 원, 보훈 대상 전체에 대해서는 195만 원, 참전 유공자는 157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노인 실태 조사랑 참전 유공자가 이제 거의 이제 좀 약간 유사한데요. 가구원 수도 아마 2.1명 정도로 2.0명으로 되게 유사하고 나이도 이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데 참전 유공자분들이 전체 가구보다는 많이 적고 그다음에 전체 보훈 대상자보다 적지만은 노인 실태 조사에 나오는 노인 가구보다는 지출 수준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랑 각각 비교해 보시면 일단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체 가구 때문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집단, 비교 집단을 볼 수 있는 노인 실태 조사가 약 3천만 원 정도 대이고 참전 유공자가 3,170만 원인데 노인 실태 조사에 비해서는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의 어떤 전체 연간 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특징이 있다면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참전 유공자분들이 더 훨씬 많으신 걸로 나왔고 대신 노인 실태 조사에서 이제 근로소득 부분, 사업소득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득에서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 또 보훈 대상자분들은 공적 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적 이전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를 살펴보게 되면 참전 유공자분들은 이제 보험구급요금이 약 33.8%로 공적 연금과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 단위로 봤을 때고 또 참전 유공자 가구로 봤을 때는 이제 29.4%로 이제 공적 연금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전 유공자분들이 이제 보험구급요금을 많이 받으시긴 하지만 이제 공적 연금과 비슷하게 받으신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직 그 참전 유공자분들도 이제 그 보훈제도 외에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그런 혜택들을 상대적으로 적지 않게 많이 받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지출이나 이제 소득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빈곤한가, 어떤 수준 이하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득 수준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표가 어렵긴 하지만 이제 빈곤율 때 보면 보훈 대상자 전체 15.4, 10.6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정의하고 이제 경상소득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 주수 50% 이하의 분들은 몇 퍼센트인가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했을 때 보훈 대상자 전체가 이제 빈곤율이 15.4%인데 참전 유공자는 이제 3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훈급여비금이 그러면은 빈곤율 얼마나 감소시켰냐 봤을 때 보훈 대상 전체는 약간 57% 정도 이제 빈곤율을 감소시킨 대신에 참전 유공자는 32%를 감소시켜서 그 비율이 적지는 않지만 그 대상자 자체 내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출이나 이런 실태들을 봤을 때 일단 중단기적 적거를 보게 되면
일단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인들 지금 일반 노인들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보장은 되지 않냐 말씀드렸겠지만 아까 맨 앞에서 보장드린 것처럼 참전 유공자분들의 어떤 공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보장, 소득 보장, 사회 보장 제도보다는 이분들에게 약간 높은 소득 보장이나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소득 보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또한 만약 그 국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어떤 예산작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소득 어떤 지원 수준 제고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저소득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완화시켜서 어떤 이런 특수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 접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상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당들이나 소득들도 다 포함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보훈 대상자를 이제 포괄하는 저소득 집단에 대한 어떤 보충성 정도의 보충성을 적용하는 어떤 일정 기준선을 적용하고 그 기준선 이하에게는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다고 한다면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약간 높아질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 검토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이러한 이제 그 소득 보장에 대한 개편은 뭐 이제 다른 복지라는 부처에서도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제 국가보훈부 중심으로 보훈 대상자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 일반 사회보장 제도로 개편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부처 간 소통과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경무보훈과의 보훈팀장으로 근무하는 유성일입니다. 저희는 충남도의 사례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및 시군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 간 또 시군 간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이에 따라서 유공자분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동등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까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명예수당 인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급 현황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뭐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은데 2021년 23만 원에서 23년 27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간 현실을 보면 최소 23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시군 간 격차가 큰 현실입니다. 천안, 보령,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 2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당진, 금산, 예산, 태안 같은 경우 4개 시군에서는 28만 원, 그리고 공주, 아산, 계룡에서는 33만 원, 서산 한 군데에서는 4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드리고 있는 3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충청남도 참전 유공자 및 미망인 지원 현황입니다.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15개 시군에서 참전 유공자분들이 총 9,507명이고요. 미망인은 총 8,360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전 유공자 수당 평균 금액은 27만 원이고 미망인 수당 같은 경우는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6만 원까지 해서 평균적으로는 1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2021년 6월에 도 참전 명예수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분들께는 월 3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미망인 분들께는 월 2만 원으로 지급해드리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80세 이상으로 그 연령을 좀 잡았는데 2022년도부터는 연령 규정을 폐지를 해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군 간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도하고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논의,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법을 찾아오고 있다가
올해 7월에 도 시군 지방정부회의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통일하자고 균형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에게 같은 예우와 동등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그래서 마련한 게 도에서는 10만 원을 드리고 시군에서는 30만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분이 40만 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15개 시장 군수님께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남도에서는 7만 원을 올려서 1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시군에서는 7개 시군에서는 10만 원을 인상을 하고, 또 4개 시군에서는 5만 원을 인상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동등하게 저희가 맞추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는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하고요. 또 시군에서도 관련된 참전 명예수당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을 해서 일단 법률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도에서도 한 107억 정도가 증가를 하지만 다 담아서 164억 정도를 담고, 시군에서도 그에 맞는 347억 정도를 담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내 충남도 시군은 어느 지역에 사시는 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 분당 40만 원 이상씩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끌었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저희가 참전 유공자분들이 2분이 돌아가셨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우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동안 저희가 이 유공자분들에게 최고 예우와 또 존중 그리고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장 안희숙입니다. 우선 서울시 참전수당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전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물가 상승률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4만여 참전유공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세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어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25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평준화 방안을 강구해 왔는데요. 2023년까지 5만 원, 2025년까지 7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5만 원 미만을 지급하고 있던 12개 구에서 수당을 인상해서 25개 자치구별로 모두 5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치구 자체 보훈 예우수당 지급에서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조례에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자체별 수당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가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자체별 수당 지급 현황 공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과 지역별 물가 수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적정 수당 기준안을 만들고 참전유공자 관련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서 배포하면 각 지자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또 같이 한다면 참전유공자분들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홍숙경입니다. 우리 포천시는 2,400여 명의 국가유공자분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참전유공자가 563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금 보훈수당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독립유공자 수당이 있고요.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에 대한 사망위로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별 지급 금액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10만 원, 독립유공자 수당은 월 25만 원씩 매년 5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포천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과정은 보훈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요. 시장님의 방침 결재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사업이라는 거에 적극 동감하셔서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에도 적극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참전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그 기준과 금액이 다 많이 천차만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참전유공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만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최고로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뭐 크게 불만은 없으시지만 여러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하시면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수당에 대한 좀 보편적인 지급 기준을 좀 잘 마련을 하셔서 좀 이걸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전수당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우리 여기 충청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말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참전수당만이라도 국가가 일부 재원을 좀 부담을 하셔서 국가 보조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이게 지자체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역 간 격차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회보장 심의라는 거를 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훈수당 인상이나 이런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 지부 지부장 권건자입니다. 모두들 국가보훈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항상 넘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를 넘치도록 해줘야만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할 국민이 많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참전유공자라면 6.25 한국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를 말합니다. 6.25 전쟁 참전 선배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으며 이제는 대부분 90이 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자는 젊은 시절 머나먼 이국 월남 땅에서 피땀으로 목숨 바쳐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초석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지금은 고령으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는 참전자에 대한 명예성량과 복지 증진 등 예우에 대하여 소홀하지 아니했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23년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도 22년도 기준 35만 원인 2배인 7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해놓고 금년 23년에도 고작 4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 24년에도 정부는 겨우 3만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3만 원을 인상했다고 하지만
참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23년도보다 전체 예산은 209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월남 참전자들이 볼 때는 참전자 예우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고 서글퍼지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국회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에 근거하여 대폭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법 제6조에 따라 상이자 및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병급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참전유공자가 참전 명예수당을 받도록 규제를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국가보훈부는 광역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 현황을 공개하고 참전수당 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 월 39만 원가는 지급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등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 지급액이 달라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광역단체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목숨 바쳐 싸운 참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형별, 연령별을 달리하는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중앙정부, 지자체 등 국가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참전 노병들의 삶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자체 여건에 따라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에서는 참전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벗어나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특별지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성재입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영웅들인 참전 유공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정책소통포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게끔 젊은 청춘과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모든 참전 유공자 영웅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참전 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월 39만 원의 참전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 영웅에 대한 예우 수당으로서는 GDP 대비 여타 외국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본에서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전 유공자는 아까 우리 인천 경기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 용사와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께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90대가 헐쩍 넘어서 많이 살아있는 날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도 이제는 80세 전후입니다. 아까 75세, 6세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점점 매년 그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거는 지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전투 중에
입은 그 부상, 그 중에서 특히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고엽제 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 등으로 40대에서 60대 중반에 월남에 갔다 와서 20년, 30년, 40년 사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그분들이 짧죠. 이렇게 생존해 계신 분들도 대부분 고엽제 후유증, 전쟁 트라우마 여기에 대해서 시달리시다가 지속적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지금도 그 병원을 아주 그냥 달고 사십니다. 이분들은.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이 참전 유공자 본인과 가족 외에는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자는 일념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싸운 것이지 결코 보상을 받으려고 젊은 청춘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딛은 건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그 혜택을 온전히 받아온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월남전 당시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병사들의 급여를 지극히 일부만 지급하고 대부분을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투입된 사실을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전투수당은 단 1원도 안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국가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명확히 아는 국민들은 현재 많지 않습니다. 홍보가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호주,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 수당에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분의 1 내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참전 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그런데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여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슬픈 현실 속에서도 지금 현재 공산 세력과 싸워온 우리 영웅들은 현재도 국가와 지역사를 위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 영웅들의 여생을 국가가 우리 세대가 보답해 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지급 참전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은 지자체별로 그 차이가 좀 너무 심각합니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에서 공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 광역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아까 발표한 것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 2만 원에서 또 22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대비해서 제가 한번 걸 봤거든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상북도는 총 예산에 대비해서 0.1%, 즉 10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전라북도 0.01%,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0.03%, 그럼 이게 10,000분의 1에 10,000분의 3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도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충청남도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파격적으로 아마 이렇게 지급을 해주실 것 같아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로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예우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 격차가 심하여 참전 용사 당사자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영웅에 대한 예우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 만큼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차제에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형평을 맞출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있고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노원구 지회에서 지회장님도 오시고 우리 성동구에서도 월남 참전자 사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푼도 못 받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25개 지방자치단체 그 기초에서 25개가. 그렇다면은
지금 농어고 한 푼도 안 받고 계시죠. 지금 성동구 같은 데는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성파구 같은 데는 또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도 한 푼도 못 받고 있죠. 지금 이러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나와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각 공문을 구청에다 띄워서 좀 형평성을 맞게끔 해달라고 적극 공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생이 얼마 안 남은 이러한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좀 해주셔서 지금 외국 선진국처럼 이렇게 해주셔서 보훈 선진국으로 우리도 거듭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지금 우리 세대가 절대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가보훈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네, 참전유공자를 위한 지원과 예우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는데 최근에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해서 더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생계가 어려우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월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 2월부터 지급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작년 8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이 받으시는 그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어떤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 참전수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는 이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에 참전명예수당을 제외시킴으로써 참전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자체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였고요. 또 이제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전국 한 600여 곳에 있는 위탁병원에서도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이제 문제점을 해소를 했고요. 올해 10월부터는 이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75세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위탁병원을 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이었고요. 혹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책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찾아보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활용하셔서 방금 보내주신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는 열려 있으니까요. 방금 내용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윤태 교수님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훈수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훈수당 관련 전국 동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꼭 반영돼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 수당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그 큰 이유가 지역별의 뭐 경제 수준도 있고 또 예산 편성의 기준도 있고 또 조례에 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통합을 해서 단일한 참전 수당을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행 법률과 행정 체계에서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면은 차선책으로는 일단 표준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의 다른 여건과 관계없이 표준적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정부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좀 능력이 안 되는 이제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지방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교부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보완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격차가 오히려 참전 수당의 목표인 국가의 통합이나 또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애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는 형평성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악화된다면은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가이드라인 방역 내용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지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하는 부분, 아니면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한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이만석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석 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안 주신 내용 중 국가보훈 차원의 국가보훈 기본선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예. 일단 이게 국가보훈제도 차원의 이제 최저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검토한 거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복지의 최저소득보장제도는 정말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이제 국가보훈 기본선으로, 그러니까 최저소득보장 이상이기 때문에 명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가 지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제 설명해드린 것 같이 이제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은 이제 빈곤층에 저층에 이제 포함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일반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분들의 어떤 취약성을 이제 보완하거나 보장할 수 있겠고요. 아니 이제 보훈제도 차원에서 이제 전담해서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 방법성의 문제인데 일단 그 국가보훈 대상자분들 그중에서 취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 이상으로 뭐 지금은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이제 기준중위소득의 30이다. 뭐 그리고 그밖에 이제 또 지금 그 기준중위소득이 생계급여가 이제 35% 이상 되는데 여러 가지 최저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기준선과 그다음에 그 국가보훈 대상자가 이제 희생과 공헌을 바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최저 기준선의 이상의 어떤 기준선들을 적용해서 보훈 대상자들의 상관없이 그분들의 어떤 급여를 보충성 급여를 지급해 주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 어떤 기준선 이하에서 보장해 주시고 이제 그 위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의 급여를 받으시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훈 제도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유럽이나 그런 국가에서 이제 노후소득 보장 또는 공공부족 개편에서 이제 이런 방식들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변화시켜서 보훈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보훈제도에서 최저소득 보장을 할 때 최저보장 수준이 일반 복지 수준보다는 그 이상으로서 보장을 하면서 안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장기적 검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그 이상으로 지주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유성일 팀장님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해 주신 충남, 서울, 포천의 사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충남 유성일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남에서 도와 시군의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 꼭 갖춰야 할 것,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제2국무회의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다면 충남에는 충남판 그 제2국무회의라는 지방정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지사님과 도지사님과 시장군수가 만나서 함께 힘을 모을 일, 또 서로 협력할 일, 또 개선할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협력해서 이걸 이끌어내고 있는데, 물론 타 지자체에도 비슷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는 더욱 긴밀하게 각 지자체장과 도지사가 만나서 이 부분을 머리를 맞대서 정말 해법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력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나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소통과 합의, 논의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요. 최대한 이 정책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